저는 지금 경기도당 박중환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11월 13일 전에 경기도당을 사무실과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많이 입당을 시켜서 원상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덕 이제 회의가 이번에 10월 3일 첫째 월요일 날이 개천절이라서 회의가 조금 이제 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회의는 첫째, 셋째 월요일 날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이 첫째, 셋째 월요일 날 제가 주재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최고위원 자체적인 진성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하는 최고위원 회의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분들이 이제 근무체제 일정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은 토요일, 일날 연수나 집회 이런 부분이 많지만은 토일 월 이게 토일 월 3일 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지철 최고위원은 월수금 중앙당 근무 체제를 하겠습니다. 김재국 최고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홍보관 주관으로 많이 전국을 다니시겠지만 월화목 담당 근무 책임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러한 일정들이 중앙당에서 최고위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혜룡 부총장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도 확진이 돼서 좀 격리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1, 3주 당대표 주재 최고위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당직자 연석회의, 그 다음에 2, 4주 중에 택해서 한 주 정도를 최고위원 진수성 수석 최고위원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5일 행사 준비는 오전부터 서울역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5톤 차량을 준비를 합니다. 5톤차하고 1톤차가 서로 연결을 해서 동영상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생존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국민교육원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조지철 최고위원께서 준비를 하셔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두 분에 대한 사진이, 귀한 사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들도 있고 그러한 전시도 서울역 1박 2일 추모제에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래식 전문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기어 부르셨던 그러한 노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제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추모 문화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각 시도당뿐만이 아니라 전 당원들이 10월 25일, 26일 1박 2일 추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공식적으로는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시간 문화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26일은 오전 9시에 현충원 참배와 공식적인 민족중흥회 오늘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민족중흥회에서
하고 한 그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25일 9시 현충 탑으로 다 모여시면 됩니다. 26일 아침 9시에 현충탑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 참배하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공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 많은 정치인들이 추모제조차도 보여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거짓 보수 세력들이 또 준동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50만 당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대규모 뭐 이제 그 현충원에 인원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그날은 집회라 생각하시고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서 현충원 공식 민주중앙에서는 공식 참배에 추모식에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뭐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공화당 거기 가면은 뭐 보수라는 이름자 걸던 사람들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버리듯이 박정희 대통령도 버렸던 사람들 다 올 겁니다. 뭐 거기에 싸울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을. 그래서 그날 아침 9시에 26일 아침 9시에 현충원으로 다 모여주시면은 물론 뭐 25일부터 행사하니까 우리 당원들은 1박 하실 생각하시고 25일, 26일 이틀간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현충원은 이런 저 단체들이 말로만 떠드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6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무효 투쟁을 했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고스란히 받들고 이어가고 있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많은 보수 혹은 뭐 언론 방송들이 예의주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당 위원장들 오늘 회의 끝나고 회의에서도 여기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국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권 교체를 했는 많은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보수 쪽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를 모른다 혹은 뭐 이제 처음 정권을 잡아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의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거짓 탄핵에다가 이 법적인 말도 안 되는 공정성 위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 악법, 악습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적 책무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내려가면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사람들 또 당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아니라 완전한 청산,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법적인 잣대가 잘못됐으면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겁니다. 또 현재의 야당 대표도 법적 잣대가 잘못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됐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분이 저분은 한 푼도 뇌물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32년형을 받았다. 이것이 기준인 겁니다. 이제 그 잣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러한 기준을 국민들의 기준을 뒤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좌파들하고의 상황들을 문재인 전 정권하고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단절을 뛰어넘어서 저 정권의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가면요. 다음 총선은 또 완패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이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부분은 당대표 될 때 이미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중 방어막을 치고 그 방어막 형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 바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장벽을 쳤잖아요. 국회의원으로 되면서. 두 번째 당헌당규 바꾸면서 이재명 한명법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민주당의 당대표 1인 집단지도체제도 아닌 1인 지도체제 강력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국회를 통해서 거대 야당 국회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 보호막을 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상황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에 예상했던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한호 위원장, 다른 지금 뭐 말씀하실 분들 계세요? 이한호 위원장 먼저 신청 들어왔으니 먼저 말씀. 이 마이크 좀 주세요.